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시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자재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미국이 3조 달러, 한화로 3,300조 원 규모와 중국이 4,300조 원 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추진된다면 최근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월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클의 근거는 인플레이션 회복, 저금리로 인한 강력한 유동성, 중국 수요 증가, 친환경 인프라, 달러화 약세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는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원자재 상승 전망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지 고민스러운데요. 일단 최근 기사를 보면 팬데믹 기저효과로 3월에서 6월까지 물가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물가가 뛰기 시작하고 5월쯤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월가에선 5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맞다면 우리는 이 기사에서 힌트를 얻고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3월 현재를 기준으로 5월, 6월까지 물가 상승을 전망하고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달러 강세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 은, 원유, 농산물, 산업용 금속, 원자재 모두 하락 추세일 것이고요. 당연히 금리 변동성이 커서 급등락은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이 5월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5월 또는 6월 이후 물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하락하니까 달러 약세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정황상 이 시점이 되면 미국의 3조 달러 부양책의 결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9조 달러는 곧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고 3조 달러까지 확실한 결정이 된다면 추세적으로 달러 약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나 유럽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지만 추세는 달러 약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3월 현재부터 5월, 6월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원자재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말은 이 기간이 매수 가능한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 이후엔 물가 하락, 달러 약세, 미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다시 원자재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이건 지극히 월투 부부의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원자재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봤습니다. 원자재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과 원자재 관련 기업의 개별 종목 또는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관련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높여서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수익이 줄지 않고 더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원자재 투자 전략을 살펴본다면 경기 회복 초기에는 1차적으로 원자재 선물 ETF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되고요. 원자재 선물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 2차적으로 관련 기업의 개별 종목이나 ETF에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기업 주가는 선물 가격 상승 후 뒤따라 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원유 투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를 보시면 2020년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2018년 전 고점 가까이 회복됐는데요.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WTI 가격을 66.02달러까지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64달러에서 2021년 12월까지 선물 가격이 낮아지는 백어데이션 시장입니다. 참고로 원유 선물 투자는 콘텐고 시장에서 롤오버 비용 때문에 급등 구간에 수익을 크게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아마 작년에 원유 선물 투자하셨던 분들은 콘텐고 시장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선물 투자는 콘텐고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을 보면요. 국내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 상품으로 타이거 원유 선물과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 있습니다.
두 상품은 월물을 교체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WTI 원유 선물 가격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입니다. 총 보수는 각각 연 0.69%, 0.35%이고요. 두 상품 모두 환해지 상품입니다. 환해지 환 노출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원유 선물 ETF 상품은 순자산이 가장 큰 USO ETF 상품이고요. WTI 선물 지수를 추종하고 순자산이 3.6 빌리언 달러, 총 보수는 연 0.79%입니다. 같은 운용사의 BNO ETF 상품도 있는데요. 차이점은 브렌트유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순자산은 375 밀리언 달러이고 총 보수는 연 0.9%입니다. 이 ETF 상품들이 원유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인데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급등한 원유 선물에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원유 관련 기업 투자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ETF 상품과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ETF 상품이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미국에 상장된 원유, 가스 탐사 및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고요. 총 보수는 연 0.25%로 동일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 상품은 티커 XLE와 VDE가 있습니다. XLE는 S&P 500에 상장된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중에 정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 상품이고요. 총 보수는 연 0.12%입니다. VDE 역시 XLE와 비슷하지만 정유 관련 회사 외 석탄이나 스틸 관련 기업들이 약간 편입되어 있다는 게 다른 점이고요. 총 보수는 연 0.1%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 정유주로 SK이노베이션, S-오일, GS가 있고요. 미국 기업 쉐브론과 엑슨모빌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원유 관련 기업들도 많이 상승했는데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정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원유 쪽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변동성이 큰 선물 투자보다는 관련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다음은 농산물 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농산물 ETF인 DBA 차트를 보시면 2011년부터 약 9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아래 차트에서 자세히 보면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공급 위축뿐만 아니라 태풍, 가뭄, 미국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곡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면 제이슨 러스크라는 교수가 곡류 재고량이 늘어날 때까지 식품 가격이 안정될 수 없고 최소한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사이에 오른 곡물 가격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를 비롯해서 풀무원, CJ 제일제당, 파리바게트, 맥도널드까지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어서 관련 기업들이 판매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판매가를 올리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은 당연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곡류 재고량이 늘어나려면 최소한 가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름까지는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 시기가 농산물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농산물 투자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상품들이 3개가 있는데요. 먼저 타이거 농산물 ETF 상품은 밀, 옥수수, 대두, 설탕 4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보수는 연 0.69%입니다.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ETF 상품은 밀, 옥수수, 콩 3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타이거 농산물 상품과 비교하면 설탕이 빠져 있습니다. 총 보수는 연 0.55%이고요. 코덱스 콩 선물도 있는데요. 콩 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보수는 연 0.68%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농산물 ETF 상품은 티커 DBA인데요. 옥수수, 대두, 설탕, 소맥, 커피, 생우, 코코아, 돈육, 비요구, 면화 이렇게 다양하게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보수는 연 0.85%입니다. 많은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인 상품이고요. 농산물은 단기간에 생산해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농산물 투자는 조정기에 기회를 잘 모색해 본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미국에 상장된 티커 MOO ETF 상품이 있는데요.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총 보수는 연 0.56%입니다. 관심 있는 개별 종목은 풀무원, 대상, CJ제일제당, SPC 삼립, 농우바이오, 아시아종묘, 남해화학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물가나 달러의 영향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농산물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기 전에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서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산업용 금속 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에 나서게 되면 구리와 철강 쪽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 산업용 금속의 대표인 구리 가격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급격히 하락하다가 4월 들어서면서 구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은 전 고점을 넘은 건 아니지만 8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는데요. 철강석 역시 구리와 비슷한 시점에 반등해서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철강 관련주들이 강세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구리 선물 ETF 상품은 미국 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구리 선물 가격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ETF 상품이고요. 총 보수는 연 0.68%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구리 실물 ETF 상품이 있는데요. 구리 실물 보관에 따라 발행된 창고증권을 주로 투자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고요. 선물 상품과 달리 실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롤오버 효과에 영향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총 보수는 연 0.83%입니다. 타이거 금속 선물 ETF 상품도 있는데요. 구성 종목이 구리, 알루미늄, 니켈 세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보수는 연 0.69%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티커 CPER이라는 대표적인 구리 선물 ETF 상품도 있습니다. CPER은 미국 상품거래소 구리 선물 지수를 추적하는 상품이고 총 보수는 연 0.76%입니다. 다음은 산업용 금속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인데요. 코덱스 철강 ETF 상품은 국내 대표 철강 산업주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총 보수는 연 0.45%입니다. 비슷한 상품으로 KB스타 200 철강 소재 ETF 상품도 있습니다. 구성 종목은 두 상품이 거의 비슷하고요. 총 보수는 연 0.19%입니다. 다만 코덱스 철강은 순자산이 147억인데 KB스타 200 철강 소재 상품은 순자산이 19억으로 작습니다. 순자산이 작으면 자신의 거래 규모에 따라 매수 매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에 상장된 ETF 두 개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ICK ETF 상품은 글로벌 광산, 채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금속 채굴 업체가 약 50%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철강, 구리, 알루미늄 업체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보수는 연 0.39%이고요. COPX ETF라는 상품은 구리 채광에 특화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총 보수는 연 0.65%입니다. ETF 외에 관심 갖는 개별 종목으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고려아연, 풍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유, 농산물, 산업용 금속, 그중에서도 구리와 철강에 관한 투자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요국들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그 기회를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